AMD가 자이링스를 품었습니다.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9조 5천억 원. 12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던 엔비디아의 경우와는 다르게 현금 지급이 없죠. 이번 딜은 자이링스를 흡수한 더 강력한 AMD가 탄생하고 서로 간의 지분율대로 보유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이번 M&A의 득실을 계산해보기 위해 정리해볼 부분은 AMD가 이 자이링스의 주식 가치를 얼마를 더 쳐주었냐 하는 부분인데 300억 달러의 회사를 350억 달러에 보유한 AMD, 이 50억 달러의 차익과 이번 M&A가 낳게 될 시너지, 이 둘 간의 비교가 이번 M&A의 득실을 계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좌변은 이미 고정이 되었고 우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이링스라는 기업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FPGA죠. CPU에서 GPU 등 우리가 사용하는 로직 반도체는 일종의 범용 반도체죠. 어느 정도 표준화된 반도체를 가지고 기업들이 여러 용도에 사용하는 것인데요. 반대로 특정 목적을 위해 완벽히 새롭게 제작되는 로직 반도체를 주문형 반도체 AC라고 합니다. 따라서 좌측으로 갈수록 범용성이 커지고 우측으로 갈수록 특정 목적에 사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FPGA가 있는데요. FPGA는 그동안 이 CPU나 GPU 등 이 주류 반도체가 커버하지 못하는 분야, 또 그렇다고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 만큼 큰 비용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사용되어 왔는데요. FPGA는 언제든지 또 몇 번이고 로직 구조 자체를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통신, 산업, 항공, 군수 분야가 그동안 FPGA가 사용되어 온 용처입니다. 하지만 이 FPGA가 사용되어 온 시장들이 CPU나 이 GPU의 시장보다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들이고, 또 어떤 관점에서는 특별한 목적의 작은 분야에 사용되니 범용성이 떨어진다고 설명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해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FPGA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해설에 재해석이 필요한 시간이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죠. 로직 반도체의 역할의 관점에서 AI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단어, 바로 병렬 컴퓨팅이죠. 지금까지 컴퓨팅 시스템의 발전 방향이 개별 작업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이 시스템의 이에 대응해가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는 단순하지만 수없이 많은 작업을 반복, 누적 수행하는 능력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병렬 컴퓨팅에 적합한 새로운 로직 반도체의 출현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완벽히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 해당 역할을 맡기거나 이전에 있었던 로직 반도체를 해당 역할에 맞게 발전시키는 방법. 전자의 대표적인 예가 그 유명한 구글의 TPU가 되겠고, 후자의 GPU,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FPGA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GPU 진영에 엔비디아가 있는 것처럼 이 FPGA 시장의 절대 강자가 자이링스라는 것이고, 오늘 소식은 AMD가 바로 이 자이링스를 인수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얼마 전 ARM을 인수한 엔비디아와 인텔, 2강 체제로 구성되던 로직 반도체 시장이 다시 마지막 퍼즐을 맞춘 AMD와 함께 3자 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구도가 그려지시나요? 자이링스가 보유한 4,800여 개의 특허, 4조 원 규모의 매출,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한 AMD는 연매출 13조 규모의 체급을 갖춘 연 3조 이상의 R&D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유력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숫자들의 합을 넘어 이 M&A의 시너지가 극대화되기 위한 조건은 서로 간의 중첩 없이 인수기업에 부족했던 부분을 이 피인수기업의 역량이 보완해주는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데, 그동안 이 AMD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다음과 같죠. 우선 여기에 이 첫 번째 줄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다룰 내용이지만, 이번에 등장한 이 라데온 6000 시리즈의 모습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모습이고, 두 번째 줄에 대한 부분은 이번 M&A를 통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즉각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아직 인텔과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인수를 통해 AMD는 연매출 10조 원 선을 훌쩍 넘는 규모를 갖추게 되었고, 현재 컨슈머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의 AMD 상승세를 고려해보면 몇 년 안에 20조 이상의 매출을 돌파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이링스 인수 후 이전보다 더 많은 현금이 확보되고 R&D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죠. 끝까지 버티고 짜내고 짜내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들, 어쩌면 AMD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서 단순히 프로세서의 성능 우위로 경쟁력을 논하기는 어려운 시기에 찾아왔죠. 재혼을 위협하는 에픽, 엔비디아, AMD, 2강 체제에 도전하는 인텔의 Xe 그래픽의 모습을 통해 서로 간의 성능 우열이 상쇄되고 상향 평준화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별 프로세서의 성능을 넘어 세부 요소들, 특히 안정성이나 기업의 요구에 맞게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대응성 등이 각사의 솔루션의 경쟁력을 평가할 척도로 부각되겠죠. 이와 같은 점에서 자일링스 인수는 AMD의 데이터 센터 경쟁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데요. 우선 에픽과 라데온 인스팅트로 다소 획일적인 솔루션만을 제안할 수 있었던 AMD였지만 자일링스의 가세 이후 제안할 수 있는 솔루션의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죠. 여기 있는 이 개별 제품들이 그간 자일링스의 매출을 책임져 줬던 핵심 제품들입니다. 통신, 산업, 항공, 군수 등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에 이미 활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개할 AI 추론, 자율주행 시장에서 가속기로 활용이 될 제품들이고, 여기 AMD의 기존 제품들인 에픽과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AMD는 더 많은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AI 시장과 함께 이번 자일링스 인수 이후 AMD에 더해질 역량이 바로 네트워크 관련 역량인데, 현재 서버 시스템에는 모두 어느 정도 이 네트워크 병목이 존재하죠. 시스템에 따라 이 리소스의 최대 30%까지도 이 네트워크에 할당되어 시스템이 가진 전체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엑사스케일을 넘어 클라우드 시스템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로 이 네트워크의 병목을 잡는 것이 각사 솔루션 경쟁력을 창출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때 자일링스는 앞서 이야기 나눈 AI 추론용 연산 가속기로서의 미래 비전도 훌륭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의 병록을 해결하는 이 네트워크 가속기로서 이미 시장에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AMD는 이 데이터 센터의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모두 이번 자일링스 인수를 통해 강화시킬 수 있겠죠. 인텔은 알테라 인수를 통해 FPGA를 내재화하며 헤테로 컴퓨팅의 비전을 강화시켰고, 엔비디아는 멜라녹스를 인수해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시킨 것처럼 AMD는 자일링스 인수를 통해 그 두 가지 방향성을 모두 채운 그림. 해당 관점에서 이번 딜은 AMD의 부족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채워줄 수 있었던 매우 영양가가 높았던 딜로 생각합니다. AMD가 왜 자일링스를 인수했냐는 질문에 당연히 자일링스여야만 했다는 답이 나오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구분이 남았습니다. FPGA 진영은 계속해 새로운 용처를 만들어내고 또 해당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대응성, 바로 FPGA 진영이 가진 가장 값진 능력이죠. 이 FPGA가 가진 대응성은 언제든 또 몇 번이고 로직을 재설계할 수 있는 이 FPGA가 가진 이 특성에 기인한 점도 있지만, 세부 기능들을 하나씩 통합해 더 강력한 대응성을 만들어갔던 이 FPGA 진영 기업들의 노력에 기인한 점도 큰데요. 우선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에야 이 대중에 알려진 이 SoC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오래전부터 구현해온 진영이 바로 FPGA 진영입니다. 이제 SoC 구조를 넘어 서로 다른 종류의 다이를 하나로 모으고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3D 스태킹이 로직 반도체의 미래를 쥔 기술이 되겠는데,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자일링스는 이미 2011년부터 이 3D 스태킹으로 만들어진 FPGA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었죠.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FPGA를 인터포저를 통해 하나의 패키징 안에 녹여내는 기술을 통해 전력 효율을 극대화해내는 작업을 자일링스는 이리 오래전부터 진행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텔이 EMIB와 포베로스 그리고 코어 EMIB로 완성된 그들의 3D 스태킹 역량을 이 레이크필드를 통해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 AMD 진영의 X3D 기술은 사실 아직 조금 열세인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자일링스가 가세한 AMD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성능 열의를 극복한 에픽에 드디어 선단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자일링스의 FPGA, 양사의 두 핵심 역량이 더 강력해진 3D 스태킹 기술로 꽃을 피울 시간. 이론상 FPGA의 경우 각각의 환경에 맞게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변화하게 될 상황에 맞춰 별도의 하드웨어 교체 없이 유지나 보수에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AMD가 향후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확실히 있죠. 대응성이라는 단어가 가세한 AMD의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일링스의 인수는 그 자체로 더 많은 기회이자 AMD를 표현하던 한정성이라는 단어를 대응성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약점이 보완되고 새로운 강점을 얻게 된 AMD, 이 우변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대략적인 답이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M&A를 보고 있으면 잠자리에서 읽곤 하던 삼국지의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위초고 삼국의 모습이 정립되던 시기 그려지던 그 시기의 긴장감이 이 로직 반도체 시장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물론 냉정히 평가해서 자일링스를 인수한 후에도
AMD는 여전히 이 3자 구도에서 가장 열세에 있는 기업이겠죠. 하지만 AMD는 열의 속에서도 이 양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살아남아 CPU 시장과 이 GPU 시장에서 시장의 가격 혁신을 이끈 주체입니다. AMD의 미래를 응원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이 IT 시장의 삼국지에서는 촉이 반드시 오장원을 넘을 수 있기를, 새 기업이 펼치는 기술 경쟁의 이야기들이 영원한 IT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가길 빌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